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덕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많이 바쁜 시간인데요. 이렇게 또 우리가 오늘 노원센터 식구들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우리 이제 KDFS는 우리 전 종사원들의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종사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어요. 오늘은 주제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이제 참여를 하셨으니까 집중하고 이렇게 몰입해서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도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전보건 표지를 딱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면 곤란하니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집중해서 공부할 첫 번째 주제는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 만날 때마다 왜 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다 모아지면은 결국에는 고객 서비스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같이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공부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제 소문만 복내 들어보셨죠? 예. 많이 웃는 집안에는요, 대문으로 복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도 웃는 얼굴이 철저하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소문만 복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웃는 얼굴에 이렇게 웃는 얼굴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웃는 집에 복이 막 넝쿨째 들어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은 전부 소문만 복내에 해당하는 얼굴이세요. 네, 모두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소문만 복내예요. 네, 우리 노원빌딩의 정명석 반장님, 네, 환한 얼굴이 너무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홍기 소장님, 예, 늘 이렇게 따뜻한 표정이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서비스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신뢰성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확실성이고요, 세 번째는 실체성,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민첩성입니다. 이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신뢰성인데요. 고객이 KT를 바라볼 때 이렇게 KT가 약속한 이런 서비스들을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되는지, 실행할 능력이 되는지, 과연 총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첫 번째로 이제 신뢰성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확실성입니다. 그 모든 서비스 어떤 이제 문제를 질문을 하고 제기를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객을 대하는 예절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신뢰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확실성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실체성인데요. 시설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환경이 잘 정비가 돼 있는지, 또 이렇게 고객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이제 태도와 그런 외모를 보고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이 실체성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요, 이해성인데요. 고객이
우리 이제 KT 건물에 나타나서 딱 만나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의문을 제기하든지 불편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양방향 소통이 과연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심한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나타나도 관심 없이 그냥 뭐 내볼 일만 보고 이게 아니라 관심을 보여주고 어떤 불편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애쓰고 그걸 빨리 이해를 해서 고객의 불편을 잘 해결해주는 배려를 잘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준은요, 민첩성인데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만약에 우리 정문에서 경비실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런 문제로 오셨군요. 그거는 우리 요쪽 앞에 사무실에 요 첫 번째 앉아 있는 아무개가 이렇게 담당인데 여기 바로 가셔서 이렇게 제기하면은 해결됩니다 하고 바로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고객을 편하게 잘 모시기 위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능력을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첩성으로 봐가지고요. 고객이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요 5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포장된 총체적인 표현은 웃는 얼굴과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 웃는 얼굴과 친절이 고객 서비스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친절한 인사가 이게 정말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친절한 인사, 이게 정말 이 태도를 우리 몸에 완전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제일 먼저 눈을 맞춥니다. 인사를 할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해야지 눈을 안 맞추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게 인사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인사가 이제 정말 만사가 되는데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얼굴을 그냥 심각하게 막 찡그리거나 무거운 표정이면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 저 강북의 오상은 소장님 늘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하는 거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밝은 목소리를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여요.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요 허리 부분, 여기에 15도 정도 상체를 딱 숙이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인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런 질문을 묶어서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걸로 이제 인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인사 이렇게 세트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재해 발생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작은 촛불 하나가 부주의해가지고요, 한 도시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린 엄청난 참사가 있었어요.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초대형 폭발 사고로요, 이리역 참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45년 전이었는데요. 77년도 11월 11일 날 저녁 때 그 화약을 싣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가다가 이리역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때 화물열차에 다이나마이트 1250상자 30톤을 딱 이제 가득 싣고요, 여기를 가다가 이제 이리역에서 이제 머물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리역에서 여기 이제 그 한국 화약에 지금은 이름이 한화로 바뀌었어요. 한국 화약에 이제 그 화약 호송 담당이 이제 신무일 씨였어요. 근데 신무일 씨가 이렇게 이제 이리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리역에 근무하는 역 직원, 역무원이 우리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데 말이야. 저 좀 막걸리 값이라도 좀 봉투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맨입에 그냥 맨날 지나다니냐. 그러면서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약같이 위험물은 무조건 통과를 빨리 제일 먼저 보내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보내고 그냥 막아놓으니까
그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분은 봉투를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 역 앞에 가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소주도 한 병 먹고 이러고서는 이제 다시 그 화양 열차로 승차를 했어요. 승차를 하고 보니까 열차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양초를 찾아다가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화약 상자 위에다가 딱 올려서 세워놨어요. 세워놓을 때는 이제 캄캄하니까 좀 밝히려고 세워놨는데 이게 녹아내리고 나중에 이제 넘어져가지고요.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 화약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대형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깊이는 15m, 직경은 30m 되는 웅덩이가 파여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폭약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다 이제 막 이제 흔들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인명 피해가 1,402명의 인명 피해가 났어요. 그리고요, 여기 피해 가옥이 7,633동이나 이제 막 파괴가 됐어요. 가옥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재민이 1674대의 이재민이 아예 집에서 그냥 쫓겨나와가지고 7,800여 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온통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날 그 역의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 역 근처에 있던 극장에서 하추나 쇼가 있었어요. 하추나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게 그냥 꽈당하면서 극장 2층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이분 아시죠? 이주일 씨가 거기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 노래 부르는 하춘아 씨를 들쳐업고 하춘아 씨가 막 다쳐가지고 있으니까 피가 막 철철 흘러니까 들쳐업고서 막 내달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막 받으려고 보니까 이 이주일 씨도 머리에 깨져가지고 막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피가 옮겨가지고 막 이 하춘아 씨보다 경비실에 있는 더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아니 저기 저 이주일 씨도 뭐 하춘아 씨 못지않게 많이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이 사람들의 이제 또 소식이 같이 뉴스를 탔는데 이주일 씨는 정말 본인도 많이 다쳤으면서 그 하춘아 씨를 이렇게 이제 들쳐업고 내달리는 엄청난 그 의리를 보인 사나이라고 인기를 얻어가지고요. 이분이 아주 초인류 MC로 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금연 홍보 대사도 하고 뭐 엄청 그 이제 잘 나갔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제 이 하춘아 씨는 지금까지도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뉴스를 탔어요. 많이 알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는 참 이 이리역 참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촛불을 왜 밝혔을까요? 촛불 때문에 일단 사고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안전의식은요, 우리가 아무런 사고가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이게 이런 교육을 하고 수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수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는 교육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리역에 사고 났을 때 엄청난 화약을 싣고 다니는 이 사람이 아무런 사고 없이 계속 다니니까는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수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시작이 됐고요. 이 위험물 취급할 때는 책임감이 내 책임하에 내가 안전수칙을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안전수칙에 대한 숙지를 하고 이행하는 게 필요한데 왜 일이 역에 근무하는 직원은 또 이렇게 그냥 빨리 이 위험물 실은 거는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고 틀어잡고서는 봉투가 초월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 수칙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자기 권한이 있을 적에 한번 힘을 쓰다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 그렇게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 말이야 뭐 이렇게 봉투 하나 이렇게 없냐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도 재판 받아가지고 10개월 징역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수칙을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물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거의 다 잊혀졌어요. 그리고 왜 잊혀졌나? 이리역도 잊혀졌어요. 이리역도. 왜 이리역이 잊혀졌나 하면은요. 95년도에 이제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름이 익산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95년도에 이리역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익산시 익산역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이 이리역 폭파 사건은 다 잊혀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저렇게 작은 촛불 하나가 도시를 다 그냥 날려버리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안전수칙을 오늘부터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오늘 같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재해 사례로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다가 이 사다리에서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 사다리 한쪽이 그냥 땅속으로 쑥 꺼져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 단단한 데다가 이 사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물렁한 땅에다 다 사다리를 세워놓으니까 그냥 쑥 빠지면서 그냥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 사다리 작업은 또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이 2인 1조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별일 있겠어?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다리에 올라갈 때는요.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걸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다친 거죠. 그리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시판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돼요. 이 간단한 작업 같아도요. 여기 사람들이 모르고 와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 중 알리는 표시판 설치하고요. 여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세요 하고서 이렇게 안내하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요.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가지고 대형 사건이 된 거예요. 또 한 건은요.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일어났던 사례예요. 옥내 계단 통행 중 넘어져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이제 순찰을 돌기 위해서 이제 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발을 엇디뎌 넘어져 사망했는데요. 여기 딱 보니까 여기쯤에서 이제 그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바닥에 가서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 뇌진탕이 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한 사고였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저 경비원들이 이제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 술 음주하시고 흡연하시고 이러면서 몸이 노화가 되고 성인병이 오고요. 그러면 이제 몸의 기능이 퇴행성 질환을 앓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반사신경이 둔화돼 가지고요, 하면은 딱 중심 잡고 이렇게 그냥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 조금 퇴화가 돼요. 균형 감각이.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이 퇴화되는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굴러 떨어지니까 이 머리가 이제 깨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금 이동을 해도요, 이 슬리퍼 착용은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복도에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시간 맞춰서 순찰하느라고 막 건물 이렇게 층계 이런 계단 많이 올라내리고 이거 하는데 가다 보면은 전등이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캄캄해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조명을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를 하고 계단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확보를 해야 돼요. 손전등을 지참을 해야지 가다 보니까 캄캄한 구간이 만났어요. 이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손전등을 준비를 해서 지참하고 이렇게 순찰을 도는 걸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다음에 이제 화재 대응 및 소화기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잘 보셨죠? 이렇게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를 발견했을 때는요, 이렇게 불이야하고 먼저 외쳐가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줘야만 대피를 하든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주든 이렇게 바로 조치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동시에 이제 소방서에 119 화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침착해야 들리는 걸 돼요. 저기서 이쪽에서 이봉수님, 막아놔서 그래. 네, 자 이렇게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당황하면은요, 그냥 저기 소방서에 신고 좀 하라 그러면은 그 119가 몇 번이냐고 막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장수님, 네, 지금 제가 음소거 해놓는 거는요, 여기 주변에 소음이 막 이렇게 하우링이 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음소거를 했어요. 그대로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볼륨을 조금 높여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음소거 해놓고요. 네.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 아, 김순희 님도 보고 싶은 네. 사람 있어요? 전동에? 보고 싶죠. 너무 아, 계속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대로 좀 듣고만 계시고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이 소방서 119 화재 신고하는 거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불이 크게 번질 수도 있고요. 빨리 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방서 119에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소화기에 이렇게 이제 안전핀을 뽑고요.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화기 노즐을 불을 향해서 잡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화기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요 손잡이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딱 쥐면은 소화액이 나가서 불을 끄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바람이 만약에 분다면은 바람을 등지고 쓰는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 쓰듯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불을 끄면은 됩니다. 그리고요, 이 화재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종이나 나무 같은 거를 A급 화재라고 그러고요. 일반 화재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급은 이제 유류 화재를 B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기 화재를 이제 C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화재가 이제 A, B, C급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 소화기에 보면은 A, B, C 소화기라고 돼 있는 게 그거예요. A급, B급, C급 모든 불을 끌 수 있다 하는 거를 표시를 해서 A, B, C 소화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에 이제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분말 약재를 이제 충전해 쓰는데, 요게 이제 분말 소화기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 건물에 제일 많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소화기에 여기 저 메타 요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그 추가압식 소화기거든요. 요게 없으면은 이제 가압식 소화기인데, 가압식 소화기는 벌써 20년 넘었어요. 그 생산이 중단된 지가. 그러니까 그 이 저 메타가 없는 가압식은 지금은 이미 껍데기가 다 낡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우리 건물 안에는 다 교체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 동네에서, 여러분 사는 집 동네에서는 만약에 요 메타기가 요게 시계같이 생긴 요 메타기가 없으면은 그거는 못 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타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그 눈금이 파란색 존에 가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늘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할로겐 화합물을 쓰는 할론 소화기도 있어요. 이거는 정밀 기계가 있는 공간에 비치해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CO2 소화기도 냉각 소화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정밀 기계 있는 쪽에 중요한 부품이 있는 쪽에 이게 이제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두 가지가 있나 하면은, 이 정밀 기계에 아주 고급 기계가 있는 자리에는요, 분말 소화기를 갖다 불을 끄면은 거기 잔존물이 남아가지고 기계들을 이렇게 망칠 수 있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비, 아주 정밀한 장비가 있는 쪽에는 이렇게 이런 이제 할원 소화기나 이제 이렇게 CO2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소화기 사용법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요 소화기에 요 손잡이, 이게 1단계 손잡이를 요 안전핀을 딱 뽑는 게 1단계예요. 네. 요거 안전핀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딱 뽑는 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 노즐이 불을 끌 수 있는 위치로 다 향해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만 소화기 노즐이 불을 향하게끔 이걸 뚫어 줘야 되는 게 요거 잡아주는 게 요게 2단계고요. 그다음에 요 3단계는 여기 소화기의 손잡이를 요거를 꽉 움켜쥐면은 소화액이 딱 이제 분출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지는 게 필요해요. 혹시 바람이 이 안에 불어오고 있다면은 바람을 등지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화액이 불 끄는 자리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딱 뿜어주면은 여기를 비로 쓰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불을 꺼나가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길 가다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 할머니를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 살려준 여학생 뉴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생도 이런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아들 초등학생이 제 아빠를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낸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주회에 이렇게 지휘자가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정지된 거를 관객석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이렇게 반주자를 살려낸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생존사슬이라는 이 필수적인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존사슬이 뭘까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일련의 단계인데요. 이렇게 예방과 조기 발견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돼요. 119 신고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한 제세동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이렇게 이제 소방서나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5가지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협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는요, 의외로 가정에, 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거는 저기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통계를 낸 건데요. 심정지 발생된 장소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 그 다음에 이제 비공공장소,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 이거는 우리가 필히 공부를 하고요. 그 상황이 왔을 때 필히 조치를 해야 돼요. 아니, 옆에서 우리 동료가 이렇게 이제 쓰러졌는데 심정지된 게 확실한데 그 잠깐의 심폐소생술 해가지고서는 살려낼 수 있는데, 그거를 겁을 내고 용기를 못 내고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나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뭐 직장 동료 아니면 고객, 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관심 있게 공부를 해서 꼭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집에서 우리 자녀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정지가 왔다, 그때 내가 조치를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꼭 이렇게 실행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심정지 환자 이렇게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요, 생존율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 열심히 요거 해가지고요, 꼭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소생술,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 목격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심정지가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잠시 뭐 어지러워서 그냥 잠시 쓰러졌다가 금방 깨라는 건지, 이거는 이제 반응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고를 요청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이 심정지 환자 같다, 좀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세동을 또 실시를 해서 우리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제세동을 하면 이제 완전히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은요, 가슴 압박 소생술이 제일 이렇게 기본이고요. 이거는 필수로 우리가 배우고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물론 더해서 이제 그 인공호흡까지 이렇게 이제 입에 입을 갖다 대고 이렇게 인공호흡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또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익혀두고 기억해놨다가 활용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정지가 온 것 같다면 일단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때 너무 심하게 흔들어도 안 되고요. 너무 이렇게 마구 다뤄도 안 돼요. 그리고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화재 사고, 붕괴 사고, 밀폐 공간 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얼른 또 옮겨야만 이렇게 이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응급처치 시행 전에 그 쓰러진 사람이, 재해자가 이렇게 의식이 있다면은 자신을 소개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예, 제가 우리 KDFS에 근무하는 김아무개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안전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응급처치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이렇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이제 요거? 아니 몰라 지금. 네. 이렇게 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제 응급처치에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그 재해자가 의식이 없다면은 그 동행인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인이 없이 혼자 이렇게 쓰러졌다. 그럼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뭐 동의 구하고 뭐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실제로 심폐소생술의 실시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재해자의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괜찮으시냐고 확인을 해보는데 반응이 없으면 일단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심장마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면 먼저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을 빨리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 신고 좀 부탁해요. 그래서 이제 119 신고는 딱 누구한테 지명을 딱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119 신고해달라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이제 나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외면할 수 있으니까 딱 찍어서 아 우리 저 이봉순 여사님 119 신고해 주세요. 딱 이렇게 요청을 딱 하면은 아 이제 전화를 이제 딱 그분이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른 분한테 아 우리 이동민 실장님 여기 저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 신고해 놓고 응급처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 건물 안에 있으면은 그 있는 장소 사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저기 그 이봉순 여사님 그 저기 자동 심장 충격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면 동그라미 표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사용법 아세요? 사용법이 아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잘 모르시나 본데. 네, 좋아요. 네, 오늘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꼭 이거 쓸 일은 안 와야 되겠지만 오면은 써야 되거든요. 아니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왔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몰라서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KDFS에 근무하면서 안전교육 시간에 이거 공부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 아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다가 숨이 쉰다. 이거는 이제 심정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으면 자 이제 그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고요. 이 손을 기역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펼쳐가지고요. 여기다가 옆에 있는 손을 또 갖다가 같이 두 손을 얹어가지고요. 깍지를 껴가지고 요 가슴에 가슴뼈 중간 부분, 요 가슴뼈 갈라지는 부분 중간 부분 거기 갖다가 딱 대고요. 이거를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여기서 이제 이 손가락을 펴야 돼요.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은 손가락이 가슴을 찌르는 게 되니까 이걸 딱 펴주고요.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격지를 껴가지고 두 손이 같이 겹쳐서 힘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속도는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니까 1초에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눌러주는 깊이는 한 5cm 정도 깊이로다가 눌러주는 건데 5cm 정도 길이가 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여기가 5cm예요. 요 정도만큼 이렇게 이제 깊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 손의 움직임이. 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압박을 했다가 놔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걸 압박을 했다 놔줄 때 이 혈류가 이제 심장에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완을 시켜야만 요거를 이제 그 혈류가 심장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인공호흡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거는 좀 하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것도 꼭 필요하면 또 이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이 머리를 턱을 약간 들어 올려 가지고 머리는 뒤로 더 젖히면서 요 기도가 열리게 숨 쉬는 기도가 열리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해자 쓰러진 사람의 코를 일단 막고요. 코를 막고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코를 왜 막을까요?
입에다 공기를 넣어줬을 때 그냥 코로 나와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코를 막고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에다가 불어넣어주면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이 불어넣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여기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면 여기가 약간이라도 부풀어 오르면 이게 내가 지금 불어넣는 공기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폐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한번 협력해서 살려보자 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 옆에서는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이거를 이제 동시에 하는데 가슴 압박 30대 인공호흡 둘 이렇게 해서 5주기씩 반복해서 이제 교대로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합니다. 자,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다가 중단할 때는 언제 중단하면 될까요? 재해자가 이제 쓰러졌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거나 순환이 됐을 때는 이제 중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전문가가 의사나 뭐 간호사나 하여튼 종사자가 도착을 해서 재해자를 넘겨줬을 때 이때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해도 되고. 근데 그 전에라도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할 때는 이제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잠깐 좀 쉬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이 제세동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심정지 상황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제 이런 심실세동 상황이 오면은 일정량의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해 가지고요. 그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않고 이제 가늘게 떨고만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심실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원 스위치만 딱 눌러주면 그때부터 얘가 이제 다 안내하고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 저기 김수님 여사님, 우리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어디 있는지 위치 아세요? 아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예, 알고 계시군요. 네네. 그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급할 때는 그거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이거를 이제 비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마 이제 KT 노원 빌딩에도 이렇게 이제 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원 버튼만 딱 작동을 시켜주면은 그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대로만 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전원을 딱 켜는 게 온오프 스위치 전원을 딱 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걸 시작할 적에 그 쓰러진 사람 재해자한테 이제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그 재해자하고 가까운 위치지만 이렇게 접촉되지 않고 약간 떨어진 그 자리에다 놓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 패드 붙이는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패드 1번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그러니까 요 어깨와 젖꼭지 사이에 요 부분에다 붙이고요. 또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왜 여기다 붙일까요? 우리 심장이 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약간의 전류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요 두 개를 붙이는데 여기 만약에 붙여야 될 자리에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패드를 부착을 해야 되고요. 이 패드와 본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코드, 커넥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심장 리듬을 딱 분석을 해요. 이 기계가. 그래가지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이제 여기 딱 연결을 시켜 보면 이렇게 이 구조자 또 하나는 구조자가 심장 리듬 분석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재해자한테서 약간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재해자 손을 대고 있으면은 나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이제 깜빡이는 그 제세동 버튼이 이게 눌러달라는 표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성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 접촉되지 않은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사람이 붙들거나 뭐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또 이제 실시를 하면 이때는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세동을 실시한 직후에는 즉시 또 이렇게 가슴 압박을 다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9 구급 때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제 도착할 때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이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다가 시도를 하셔가지고 죽을 사람을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에는요. 첫 번째는 이제 금지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 표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안내 표지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지 표시인데요. 뭐 그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딱 있고요.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딱 그어져 있는 거는 금지. 여기 이제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안내죠. 그 다음에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금지보다 조금 더 강한 거죠. 더 위험하다. 이건 이제 인화성 물질 경고 이런 거는요. 이렇게 빨간색 마른 목걸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 경고 같은 거는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는 이제 노란 바탕에 검정 삼각형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지시 표지. 이거를 꼭 하세요 하는 지시 표지는요.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착용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이런 거 낙하물 위험물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여기 소음 자격장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소음이 심한 장소에 갔던 이제 근로자가 여기 귀마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귀가 상했는데 본인 책임이 60%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귀마개 착용 지시가 있으면은 귀를 틀림없이 막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소음이 꽝 하고 막 포탄 소리 같은 게 울리면은 귀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걸 보시고 보안경을 꼭 착용하세요.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락스 이렇게 이제 물 탄 거 이런 거를 작업하려면은 보안경을 써야지. 그거 그냥 눈에 튀어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독 마스크 이거는 이제 독성 물질 다룰 때. 그리고 방진 마스크 이거는 이제 분진. 그리고요 용접실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이제 뭐 보안면 이런 거 착용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요 이제 안전복 이런 거 이제 착용하라는 게 있고 안전장갑 착용하라는 이 그림이 있으면은 안전장갑 꼭 쓰시고 안전화를 꼭 신으라고 하면은 안전화를 꼭 신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요 이거 안내 표시예요. 이건 요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하는 안내 표시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응급 구호가 있는 장소 이런 거 알려주고요. 들것 그리고 이제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이런 걸 알려주는 이런 이제 안내 표지가 있죠. 비상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비상구. 근데 이거 엄청 위급 상황이 오면은요 당황해가지고 내가 늘 근무하는 건물이라도 그런 엄청 위급 상황이 오면은 당황해가지고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왼쪽 비상구, 오른쪽 비상구 이거를 꼭 이렇게 안내 표지를 참고해서 안내 표지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물질, 또 성면, 발암물질 이런 거 이제 그 위험물이 있을 때는 그 관계자만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관계자 아닌 사람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이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전제 하에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교통사고 안 나고 교통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래서 교통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신선한 과일, 채소 뭐 이렇게 신선한 공기 이런 거를 내가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 것, 체력 관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를 하시면은 내 체력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아주 정직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좀 같이 해야 되겠고요. 안전수칙, 지급장비 이런 거 철저하게 사용하고 이런 거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내가 지킨 만큼 그 안전수칙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안 다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동료, 가족,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 먼저 섬기겠다는 마음, 먼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은 나도 같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안전은 나를 위한 그 안전이에요. 내가 먼저 안전하고 내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도 안전하고 또 이렇게 모든 우리 건물에 같이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전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 늘 이렇게 이제 좀 내 몸에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해주세요. 우리 박수남 센터장님 또 얼마나 늘 이렇게 위트 있게 밝은 그런 이제 대화들 많이 하시면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KDF에서는 우리 또 황욱정 사장님이 모든 종사자들한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 듬뿍 받아가지고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해가지고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철저히 잘해서 또 내 체력 관리도 잘 해가지고요. 안전하게 근무하는 그런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고 안전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우리 행복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우리 또 노원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집중해 주시고 전부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요거 이제 교육 끝나면은 좀 몇몇 분한테 제가 좀 이렇게 설문서를 보내드리면은 그거 읽어보시고 회신을 좀 바로 해주시면은 오늘 교육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노원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노원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노원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남 센터장님,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예, 직원들 다 한 자리 모인 김에 이렇게 오늘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1시간 동안 교육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5월달 현장 평가, 뭐 또 야간 불시 점검 이런 걸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스트레스도 좀 받으실 텐데, 일은 우리가 본사에서 지침 주는 대로만 정확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지 말고 항상 늘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즐거운 마음을 잘 유지시키기에 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늘 저는 생각하니까 소장님들이 마음의 부담이 많으시더라도 아래 직원들도 힘이 들지 않도록 경감하시는 그런 상담을 자주 해주시고 화합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 분 51명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같이 보신 분이 또 두 분 계세요. 그래서 53명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